이번 시간에는 테이블 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 뷰는 그 데이터를 목록 형태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테이블 뷰는 컨텐츠를 표나 서랍장 형태로 보여주는 뷰인데요. 예를 들어서 연락처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세팅 화면이라든지 많은 그 앱에서 테이블 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테이블 뷰를 구현하는 방법은 기존에 있는 뷰 컨트롤러에 테이블 뷰를 추가하는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스토리보드에 그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테이블 뷰 컨트롤을 추가하면 기존에 뷰 컨트롤러가 있고요. 테이블 뷰가 또 추가하게 됩니다. 차이점은 이 뷰 컨트롤러에 테이블 뷰를 추가하면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타 다른 오브젝트와 관련돼서 연결시켜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 뷰 컨트롤러를 추가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꽉 채워진 이미 크기가 정해진 테이블 뷰가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는 뷰 컨트롤러에 테이블 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y Table View라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My Table View를 생성을 하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싱글 뷰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뷰 컨트롤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열고요. 테이블 뷰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테이블 뷰가 뜹니다. 테이블 뷰 컨트롤러도 있죠. 이 테이블 뷰 컨트롤러는 이 테이블 뷰가 포함된 뷰 컨트롤러를 형태를 갖는 거고요. 우리는 테이블 뷰를 기존에 있는 뷰 컨트롤러에 추가해 보도록 합니다. 테이블 뷰가 드래그해서 추가가 되면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거를 뭐 상단에 우리는 이제 상단에 제목이 있을 거고요. 하단에 또 카피라이트가 있으면 카피라이트를 추가하면 되고요. 가운데 영역에다 이제 테이블 뷰를 넣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데이터 소스와 딜리게이트를 위임해 줘야 하는데, 이 딜리게이트 위임은 지난 시간에는 소스에서 딜리게이트 위임하는 걸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보드에서 위임하는 방식으로 위임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 딜리게이트를 얘기하면서 MVC 패턴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MVC 패턴은 뷰 자체에서는 작업을 처리할 수 없고, 화면에서는 화면을 갱신하는 역할만 하는 거고, 뷰를 터치했을 때 어떤 변화는 컨트롤러에게 전달하면 컨트롤러가 처리하게 위임해주는 그런 기능이었습니다. 그래서 뷰가 컨트롤러에 직접 전달하지 않고 컨트롤러의 뷰 기능을, 이벤트에 대한 기능을 위임해주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코드상에서 위임하는 방법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스토리보드상에서 위임하는 방법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테이블 뷰가 만들어져 있으면 자, 상단에 뷰 컨트롤러 아이콘이 있습니다. 자, 컨트롤 키를 누르고 테이블 뷰를 드래그해서 뷰 컨트롤러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울렛에서 딜리게이트 데이터 소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딜리게이트를 먼저 선택합니다. 딜리게이트와 데이터 소스를 두 개 다 선택하면 됩니다. 먼저 동시에는 안 되니까 하나씩 두 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딜리게이트 선택하면 이렇게 오른쪽에 딜리게이트가 뜨고요. 그 다음에 같은 방법을 또 한 번 합니다. 이번엔 데이터 소스에서
두 번째로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 소스와 딜리게이트가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유임이 끝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유임을 확인합니다. 이거는 커넥션 인스펙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커넥션 인스펙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테이블 뷰 셀을 추가해야 됩니다. 테이블 뷰 셀은 테이블에 여러 개의 목록이 있을 때 하나의 목록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 이거를 테이블 뷰 셀에서 담당을 합니다. 이 테이블 뷰 셀은 뭐 스태틱 테이블 뷰가 있고 다이나믹 테이블 뷰가 있는데, 말 그대로 이제 스태틱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입력하면 그대로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다이나믹은 화면이 변하는 동적인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약간은 동적인 변화가 필요할 때는 다이나믹을 하고요. 우리는 이제 동적인 테이블 뷰를 이제 만들려고 합니다. 자, 어디에 뭐 테이블 뷰 셀에 어디에 뭐 텍스트를 입력하고 어디에 사진을 입력하고 이런 부분을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테이블 뷰 셀에서 이제 우리는 프로토타입 셀을 추가할 거고요. 이 프로토타입 셀이라는 거는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추가할 수 있고요. 자,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에서도 테이블 뷰 셀을 추가할 수 있는데 우리는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추가하려고 합니다. 이 셀은 일종의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테이블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표시할 건가, 이미지를 어디에 보여줄 건가, 어떻게 배치할 건가,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셀은 데이터마다 하나씩 생성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가 보고 있는 화면에 셀이 5개 보이면 이 5개만 생성이 되고요. 스크롤이 이루어지면 이 기존에 있는 셀에 데이터만 바꿔서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셀을 재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로토타입 셀을 추가하는 방법은 자, 표를 선택을 하시고요.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에서 프로토타입 셀을 1로 증가하면 하나의 셀이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그럼 이제 테이블 셀이 추가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문자를 하나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에, 셀에 아이덴티파이어를 지정하여서 우리는 지금 이 테이블별을 구현할 때 코드에서 이 부분을 가져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이덴티파이어를 지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는 퍼스트 셀이라는 걸 지정을 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 퍼스트 셀을 우리가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테이블 뷰에 대한 아울렛을 하나 추가하는데요. 아울렛을 추가해야지 소스 코드에서 이 테이블 뷰에 대한 어떤 소스 코딩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울렛 이름은 테이블 뷰라고 추가를 했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테이블 뷰가 아울렛 추가됩니다. 그럼 이 테이블 뷰를 우리는 소스 코드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진행을 하고 다시 또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테이블 뷰를 추가하고요. 뭐 테스트는 이제 빼도 됩니다. 이게 메모리만 차지하니까.
자, 먼저 스루브 들어가서 현재 뷰 컨트롤러가 있고요. 이 컨트롤러에 테이블 뷰를 추가를 합니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고 테이블 뷰를 선택을 합니다. 드래그해서 잡아주시고요. 자, 정렬을 위해서 상단 그냥 10씩만 띄우죠. 왼쪽도 10으로 해주시고요. 오른쪽도 10으로. 타이틀은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왜 상단의 타이틀이나 하단의 카피라이터는 뺐고요. 그냥 10으로 해서 정리를 해줬습니다. 만약에 카피라이터가 필요하다면 상단에 한 60, 하단에 하단도 한 60, 이 정도 빼고 나머지 공간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엔 카피라이터형, 타이틀형으로 사용해 드리고요. 이런 식으로 크기 조절이 됩니다. 아까 또 한 가지 방법은 테이블 뷰 컨트롤러를 추가하는 거 있죠. 테이블 컨트롤러가 있죠. 이거를 드래그하면 옆에 이렇게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테이블 뷰가 들어있는 뷰 컨트롤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거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선택하고 플레이트. 자, 테이블 뷰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처음에 했던 건 위임이었죠. 델리게이트를 추가를 해줘야 하는데 소스 코드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이 테이블 뷰에 대한 델리게이트를 셀프로 추가하면 되겠죠. 뷰 디드 뷰 로드에서. 근데 우리는 스토리보드에서도 바로 위임이 가능하다겠죠. 그래서 테이블 뷰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가 뷰 컨트롤러입니다. 여기로 갑니다. 컨트롤 키를 누르고 드래그해서 여기로 뷰 컨트롤러. 두 개 다 해줍니다. 먼저 델리게이트 한번 하시고요. 자, 그러면 커넥션 인스펙터에 추가가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컨트롤 키를 누르고 다시 한번 또 컨트롤러 드래그해서 컨트롤러 컨트롤 누르고 데이터 소스 추가하면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위임이 된 거예요. 커넥션에 두 개가 들어왔죠. 자, 그러면 이제 위임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울렛을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렛을 추가하기 위해서 화면을 하나 더 만듭니다. 뷰 컨트롤을 해주시고요. 테이블을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아울렛을 추가해 줍니다. 아울렛을 테이블 뷰라겠죠. 테이블 뷰로 해서 아울렛을 추가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울렛이 추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아울렛을 추가했으면 테이블 뷰를 이제 구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유임을 했었죠. 유임을 하면 이 테이블 뷰에서 특별한 이벤트에 대한 함수를 이제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지난번에 구현을 하는 부분이 필요했었죠. 우리는 이거를 먼저 채택 선언 부분을 이 클래스 선언부에다 추가를 했었는데 우리는 이거를 밑에 따로 뺐습니다. 익스텐션이라는 항목을 해서 여기다 쓰면 여기가 길어지죠. 그래서 따로 빼가지고 익스텐션에 같은 방법으로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에 이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해당 함수들을. 자, 그 해당 함수 중에 자, 앞에서 선언만 했기 때문에 당연히 에러가 있을 거고요. 필수적으로 구현해야 될 두 가지 메소드가 있는데 첫 번째가 number of row in section을 추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cell for row at이 들어간 두 개의 메소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개의 메소드를 추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블 뷰 셀에는 기본적으로 텍스트 레이블이라는 텍스트 라벨이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텍스트 한 줄을 넣을 수 있어요. 그 텍스트 레이벨이고요. 여기에
로우 넘버를 넣어주려고 합니다. 줄 번호는 0부터 시작합니다. 10개의 셀이 있으면 첫 번째가 0부터 9까지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주려고 하는 내용은 이렇게 두 개의 메소드가 추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는 첫 번째는 넘버 오브 로 그래서 이거는 줄수 10줄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해서 리턴 10을 하면 10줄이 만들어집니다. 첫 번째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건 나중에 테이블 뷰에 대한 특성을 얘기할 텐데 섹션과 로가 있습니다. 하나의 섹션은 그냥 그룹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 섹션 안에는 여러 개의 로가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섹션당 몇 개의 로가 있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셀에 들어가는 로에 해당하는 셀에 어떤 내용을 넣을 건가가 여기에 이제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는 셀을 찾기 위해서 앞에서 썼던 아이덴티파이어를 사용합니다. 퍼스트 셀이라는 아이덴티파이어를 만들었었죠. 이거를 셀을 찾아서 셀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 셀에서 이제 텍스트 레벨이라든지 기타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셀에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인덱스 패스라는 건 줄 번호입니다. 인덱스 패스에 로를 하면 현재 줄 번호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줄 개수는 10개고요. 이제 셀의 모든 줄에 인덱스 번호를 넣는 식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다시. 그 다음에 작업하는 게 프로토타입 셀을 이제 테이블 뷰 셀을 추가하는데 테이블 뷰 셀은 호텔 들어와서 테이블 선택하시면 프로토타입 셀이 있습니다. 여기를 1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셀이 하나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이 셀을 선택합니다. 셀을 선택하면 아이덴티파이어를 쓸 수 있습니다. 셀을 선택하시고 아이덴티파이어를 퍼스트 셀로 줍니다. 그러면 이 퍼스트 셀을 이용해서 코딩해서 이제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울렛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구현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로 갑니다. 테이블 뷰도 만들었죠. 데이터 유임은 여기다 하면 되는데 이 테이블 뷰에 대한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셀프로 해주시면 되는데 원래는 유임을 할 때는 채택할 때는 여기다 쓰면 됩니다. 콤마하고. 근데 우리는 그리고 유임할 때도 여기다 썼었죠. 지난 시간에 대로 한다면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 이렇게 해서 셀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스토리보드에서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구현도 익스텐션 방식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익스텐션 뷰 컨트롤러 델리게이트를 UI 테이블 뷰 델리게이트를 추가하고요. 그 다음에 UI 테이블 뷰 데이터 소스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이제 함수를 구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여기다 쓸 수도 있는데 여기다 쓰지 않고 따로 익스텐션으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반드시 넣어야 될 메소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줄수, 두 번째는 셀의 내용. 이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펑션을 추가하고요. 요
10을 쓰면 10줄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그대로 타이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테이블 뷰에 그다음에 콜포 셀포 로엣 인덱스 베이스 들어있는 걸로 해서 들어갑니다. 코드는 먼저 셀을 찾아야죠. 테이블 뷰에 DQ 유저벌 셀 is identifier 인덱스 베이스 이걸로 하시면 되겠네요. 스트링은 퍼스트 셀이었죠. 고달자 잘 확인하시고요. 퍼스트 FIR ST 셀 인덱스 베이스 또 앞에 소문자 인덱스입니다. FIN 인덱스 베이스 그럼 이제 셀이 나왔고요. 이 셀을 이용해서 내용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텍스트 레벨이 기본적으로 있다고 했죠. 텍스트 레벨에 텍스트에 이제 여기다 내용을 내야 하는데 내용을 인덱스 번호를 넣기 위해서 로우로 해주면 인덱스 번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턴 셀을 해주면 현재 만들어진 셀이 리턴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테스트상에 로우 개수는 10개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우에 들어간 인덱스 값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모든 셀에는 그 셀의 인덱스 번호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0부터 인덱스 번호죠. 각각 줄이 나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10개의 줄을 사용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네요. 현재는 아주 간단한 테이블 뷰만 만들어 본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 테이블 뷰 안에 좀 더 이미지라든지 텍스트 레이블이라든지 이런 거를 넣어서 완성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시면 10개의 로우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로우에는 인덱스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